大家好.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중국어 강의를 입문부터 시작하게 될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서향주라고 하고요. 중국어 이름은 쉬샹주, 쉬老师라고 하시면 돼요. 老师, 선생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국 이름을 하나씩 갖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중국 이름은요, 발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중국 이름이 한자로 돼 있으신 분들,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제 입문 강의까지 이제 들으신다고 소개를 하실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뭐 인사말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입문은 좀 약간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첫걸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좀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음을 떠나서는 외국말을 성공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발음을 잘해도 그 본토 사람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본토 사람들도 발음들이 다 각기각색이고 좀 말을 또 막 험하게 하고 되게 막 사투리 많고 막 이래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특히 좀 그런 게 심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고 이제 본인이 하실 때는 좀 사투리를 안 쓰시고 약간 표준어로 더 구사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 발음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일 크게 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발음이 틀리지 않도록 이 발음 하나하나에 중점을 주면서 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회화 가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시작이니까. 시작일 때 그렇게 좀 오버를 해주시면서 하시면 나중에는 그냥 막 하셔도 발음이 상당히 좋게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음을 하실 때는 우선은 뭐 쓰거나 외우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말을 배우기 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에 대해서 들어갈 테니까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발음을 배우도록 하죠. 자, 그러면 중국어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봅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자, 중국 지도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뭐 어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관심 있는 데 빼시고는 모르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북경만 좀 여기에 북경이 있다. 이 사실만 좀 잘 알아두세요. 수도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중국말이 바로 이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베이징 같은 단어들은요. 이 중국 중에서도 북경에서 쓰는 북경어예요. 표준어라고 하죠. 근데 이걸 표준어라고 해서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이 각각의 지방들에 사는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우리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죠. 그래서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소수민족들이 다 이 말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다른 말들을 쓰고 있죠. 이런 걸 사투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까지 다 모아서 이걸 중국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흑룡강이랑 길림상 사는 사람들이 누구게요? 그렇죠. 조선족들, 우리 제중, 교포들이죠. 네,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제 여기서도 소수민족에 속해요. 한국인이지만 중국에선 소수민족의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은 물론 한국말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국말도 중국에 가면 소수민족들이 쓰는 사투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사투리까지 다 합해서 중국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배우냐면 이 북경어 표준어를 배울 거예요.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한어라고도 합니다. 한어라는 건 뭐냐면 이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한족들이 쓰는 말이에요. 한족은 소수민족 중에서도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뭐 어디 정치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하면 거의 다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좀 억압돼서 살아가는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족들이 쓰는 말 한어를 북경어 표준어로 삼고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필요하다면 소수민족의 뭐 사투리도 배울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광동어 아시죠? 광동어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홍콩. 그래서 홍콩에서 쓰는 말들을 광동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중국 영화 하면 홍콩 영화들 하죠.
뭐 영웅본색, 천장지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홍콩말을 씁니다. 광동어. 그러니까 이 한어하고는 전혀 달라요. 말을 똑같은 중국어 한자라고 하더라도 읽는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봐서 홍콩 영화 볼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죠? 네, 이거는 보셔가지고 대만 영화나 아니면 북경 영화 있죠? 이런 거 대륙 영화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요즘은 워낙에 홍콩이 영화 산업이 많이 죽어가지고 요즘 보는 영화들은 거의 다 북경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어를 배울 때 이제 이 지도를 보시고 이 소수민족이 사는 거니까 우리는 한어를 배우는구나. 그러면 내가 중국어를 배운다라고 말을 할 때는 我学中国语가 아니라 我学汉语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고, 자, 나머지들은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중국어는 뭐 워낙에 중국 인구들이 여기저기 막 박혀 있어가지고 어딜 가도 쓰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데도 중국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은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워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를 배워볼 텐데요. 자, 먼저 발음부터 배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중국어 발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발음을 읽는 건 중국어의 한자를 읽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자가 뭐냐면 바로 간체자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어의 한자는 우리의 한자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를 쓰긴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간체자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체자라는 거는 번체자의 간략한 글자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한자는 번체자,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는 간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체자는 복잡한 원 글자고 간체자는 이 복잡한 글자를 간략하게 줄인 글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문맹이 너무 많아요. 옛날엔 또 못 살고 막 이러놓으니까 잘 못 배우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배운, 없는 사람들은 못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자식을 한 명씩밖에 못 낳아요. 그러면은 등록을 할 수 없는 불법으로 낳은 자식들 있죠. 왜 자꾸 낳냐면 아들 낳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딸을 낳으면 딸은 등록을 안 시켜요. 아들만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13억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인구들, 그러니까 뭐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 문맹들 많습니다. 옛날엔 특히 더 많았겠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쉬운 글자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이 간체자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간체자가 좋은 건 아니죠. 원래의 한자가 얼마나 심오하게 만들어졌는지, 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번체자로 씁시다 하지만 간체자가 너무 이제 깊숙이 박혀서 그렇기는 힘들고요. 우선 간체자를 쓰는 곳은 중국 대륙은 그렇고요. 대만은 아직 번체자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체자를 하시든 간체자를 하시든 같이 하시든 상관없어요. 같이 하시면 너무 좋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간체자로 나와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봐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간체자는 예를 들어 어떻게 바뀌냐.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글자는 말맞자죠. 네, 말맞자는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글자는 날비자죠. 네, 날아오르다 할 때 그 날비자입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간략하게 간체자로 바꾸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너무 쉽죠? 말맞자는 밑에 땡땡땡땡도 그냥 손으로 딱 그어버리죠. 그 다음 날비자는 네, 요거 위에 거만 하나 차용해서 썼네요. 그러니까 간체자를 바꾸는 방법도 요령이 있어요. 막 바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줄여서 쓰는 글자가 있는 반면 또 이 글자 중에 한 글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글자가 있고요. 어떤 글자는 또 발음이 똑같은 걸 빌려와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실들을 다 알아놓고 외우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외울 때도 좀 더 네, 쉽게 외울 수 있지만 또 그런 힘을 쏟아붓기에는 또 우리가 좀 피곤하죠. 네,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하면서 이건 뭐의 간체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시다 보면 이런 건 이렇게 바꾸는구나 좀 감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것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물숫자. 요건 아실 거예요. 부스로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삼수변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 인자는 그렇죠. 세워야죠. 부스 바꾸는 건 뭐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 원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부스로 들어가도 똑같이 들어가지만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점 찍고 이렇게 올려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삼수변하고 얘하고 똑같은 줄 알고. 달라요. 얘는 물숫자고 얘는 말씀 원자의 간체자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연관되어 있거나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어떤 거에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이 글자가 들어가고 물과 연관된 단어에서는 이 글자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 하시면서 제가 차분히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 자, 간체자. 뭐 한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글자죠.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오히려 한자를 좀 아시던 분들은 헷갈린다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번체자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말을 하실 때 이 간체자들은 반드시 외우세요. 3번이라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쉬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써야지 외워지지. 눈으로는 잘 안 외워지잖아요. 요즘은 막 뭐 눈으로 해서 막 하는데 중국어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워낙에 획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 3번이라도 꼭 써보세요. 3글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완벽히 외우라는 말은 안 합니다. 우리가 뭐 받아쓰기를 해서 시험을 봐요.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읽을 줄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제 발음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쓰는 거 안 나와요. 중국 가보시면 간판에 뭐 영어 써있지 않아요. 한자 써있지. 그러니까 보고 읽을 줄 아실 정도가 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간체자를 이제 읽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읽는 법을 바로 한어 병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발음, 그러니까 간체자 위에 한어 위에다가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거죠. 영어로 표기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성조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성조는 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병음을 배운 다음에 성조를 갖다가 붙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맞자 있었죠? 자, 이 말맞자를 쓸 때는 이렇게 영어로 MA라고 씁니다. 그 위에다가 요거 있죠? 요게 성조예요. 요걸 딱 올리면 요게 바로 한어 병음. 한어에다가 병음 붙은 거죠. 어떻게 읽을까요? MA는 그렇죠. 그냥 마예요. 마. 마인데 요 표시가 있으면 우리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목소리도 내려갔다 올리면 돼요. 마. 이렇게. 이게 말입니다. 두 번째. 아까 날비자 있었죠? 자, 그거의 한어병음. 병음은 요렇게 써요. FEI에. 자, 요거 성조 여기 있죠? 요건 일성이에요. 이거는 페이라고 읽어요. 페이. 아직 모르시겠죠? 자, 이제 차근차근 배워서 한번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병음 중에서는 이제 병음도 우리랑 똑같이 자음 부분과 모음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을 따로 배우고 성조를 배워서 같이 합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중국어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자, 따로 떼어봤어요. 자, 한자 있고 한어. 그 다음에 병음 중에 요거 3개 중에 이거는 자음에 해당하고 이거는 모음에 해당하죠. 얘는 성조고요. 자, 얘네들의 이름이 있어요. 자, 간체자. 중국어에서 자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모라고 합니다. 모음은 운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조. 다 배우시는 거예요. 간체자는 뭐 한자니까 외우셔야 되고. 성모 먼저 배우고 운모 배워서 붙이고 그 다음에 성조를 그 위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하셔야 중국어 발음 하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배울 게 뭐 있냐면 먼저 성모를 배우셔도 좋지만 운모부터 배울 거예요. 운모가 종류가 좀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단운모 해서 6개.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6개에다가 뭐 서로 합혀가지고 좀 이제 복잡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모가 제일 쉬워요. 자, 운모. 먼저 단운모 갈 건데요. 홀로 단자니까 한 글자씩 나옵니다. 단 6개. 6개. 자, 이거는 외우셔도 좋고 그냥 뭐 쉬운데요? 그러면 그냥 보고 읽으시면 돼요. 자, 뭐가 있냐면
자, A, 워, 이, 아이, 유. 요거는 유땡땡이라고 합니다. 유땡땡. 처음 봤죠? 자, 그대로 읽으세요. 자, A는 어떻게 읽을까요? 한국 발음으로. 무슨 발음이 나오죠? 아, 그렇죠. 무조건 크게 하시면 돼요. 아. 자, 입을 크게 벌리시고. 아. 네, 이게 A 발음입니다. 뭐 A, 뭐 이런 발음 없어요. 무조건 아예요. 크게. 아. 그 다음에 영어로 오가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확실히 오 이렇게 끝나는 발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오와 어를 같이 내줍니다. 빨리 내시면 돼요. 오하고 어하고요. 오, 오. 자, 써져 있어요. 보세요. 자, 오어라고 하지만 뭐 확실히 오어 이러실 필요 없고 빨리 그냥 좀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그냥 오어 이렇게 오어 연결해서 오어.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좀 헷갈립니다. 요거 이 발음. 아, 이거 애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애라고 읽지 않고 물론 읽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으로 얘는 발음이 으어 발음이에요. 으어.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 으자 있죠? 이 으는요. 크게 하실 필요 없고요.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으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짝만 으어 이렇게 으어 약간 좀 지저분하게 으어. 자, 오 하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작은 글자로 이렇게 작게 써주시는 게 덜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발음이 이런 식으로 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수정할 건 좀 하셔가지고 하세요. 본인이 알아보기 좋게. 자, 그래서 아 있었고 오어 있었고 으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아이는 무슨 발음이요? 네, 이로 하시면 되죠. 그냥 이, 선생님 이거 아이 발음 없나요? 없습니다. 네, 영어 아니죠? 네, 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는 똑같이 입술을 쭉 내미세요. 우, 그렇죠? 우, 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유 땡땡이 있죠? 자, 요거는 좀 봐두셔야 돼요. 위인데요? 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위.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입술을 우 모양으로 고정을 시키세요. 우. 하고서 이 발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위 발음이 들리는데 입술을 펴지 않는 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시겠나요? 이걸 자세히 쓰면 이제 입모양은 우로 가시고 뭐 속에서 발음은 이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 입모양에다가 이를 속에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면 위처럼 들려요. 근데 위 이러시면 안 되고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끝. 단음모 6개. 얘네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이에요. 자, 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서로서로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기본 발음을 알고 있다면 섞여서 나오면 뭐 어렵지 않겠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 없애고 아, 우어, 우어, 으어, 살짝 으어, 이, 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 했죠? 네. 그럼 단음모. 벌써 발음이 하나 끝났습니다. 우리 뭐 한 거 없죠? 간체자 이런 거 있다. 제가 외우라고 했나요? 네. 그건 나중 문제고 발음에서 이제 음모, 단음모 6가지 기본이 되는 거. 이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복음모입니다. 자, 아까 단음모 있었죠? 6개. 얘네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다시 복자예요. 그러니까 2개씩 겹쳐지는 거예요. 복음모.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4개밖에 없네. 너무 쉽죠? 네, 한번 해볼까요?
자, AI는 어떻게 발음 날까요? 그대로 가세요. A는 그렇죠. I는 무슨 발음? 그렇죠. 이 그대로 읽으세요. I. 그렇죠. 그 다음에 A하고 O 한번 해봅시다. A는 O는 아까 어떻게 발음했어요? 혼자 있을 때 우어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거를요 오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우선 오라고 쓸게요. 여기 밑에 써있는데 제가 또 썼네요. 네, 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오 발음 확실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가 혼자 있을 때는 우어라고 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다른 모음이랑 같이 있을 때는요 중간 발음으로 내세요. 오와 어의 중간. 그게 뭐예요? 전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네, 약간 바보같이 뭐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소리 나게. 자,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오보다는 사실 어에 더 가까워요. 자, 근데 이거 아니고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아까처럼 위에 있었죠, 발음. 오 발음에다가 오의 입모양에다가 속에서는 발음을 내시면 좀 쉬워요. 네, 그러면 비슷하게 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오라고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가 다른 모음하고 같이 있으니까 역시 확실한 오가 아니라 중간 오. 그래서 그렇죠.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AI, 자, 요거 두 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네. 자, 그 다음에 EI가 있는데, 자, 이거는요, 네, E는 으어 발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A인가요? 또 배. 자, 왜 그러냐면, 이건 그대로 이 발음이 나요. 그죠? 근데 왜 이를 으어 발음이 아니라 에 발음으로 했냐면, 이유는 이겁니다. 자, 이가 아이나 유 땡땡하고 결합할 때는 에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이나 어이가 아니라 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결합하는 거. 자, 요거 어떻게 읽어요? 방금처럼. 그쵸? A라고 읽으면 돼요. 편하게. A.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발음대로 읽으시면 돼요. A.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으어 발음으로 날 때가 더 헷갈립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니까. A. 자, 그럼 반대로 I는요. 그렇죠. 이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에. 자, 마지막으로 유 땡땡이랑 결합할 때는 요거 어떻게 발음해요? 입술 펴면 안 돼요. 위에 하시면 되죠. 위에. 에위는 없어요. 에위는 없어요. 그냥 위에라고 하시면 돼요. 요 3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에이, 이에, 위에. 네. 왜 에 발음이 나는지 잘 보세요. 그게 섞여 있는 게 아이랑 유가 땡땡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으면 얘가 에 발음으로 가는 거고, 다른 모음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음하고 그냥 붙어 있거나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는 으어라고 발음하시는 거예요. 으어.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 읽어보세요. I, O, A.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복음모. 끝이에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음모가 있냐. 자, 보시면 비음모가 있습니다. 비는 코비자를 씁니다. 콧소리가 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내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내시면 돼요. N 받침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N하고 NG 발음이 들어가는 거. N 들어가면 니은 받침이고 NG는 그렇죠. 이응 받침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약간 좀 오버하시라 그랬죠? 네, 발음이 이런 식으로 나요. 자, A에는 그대로 그렇죠. 아니죠. 그냥 안 이게 아니라
안, 약간 씹는 소리가 나죠? 안, 네, 얘는요. 혼자 있으니까 애가 아니라, 그렇죠. 으어라고 읽으셔야죠. 자, 니은을 합하면, 이거 아니죠? 으어를 읽을 때 으를 살짝 해주라 그랬죠? 그럼 으어에다가 n을 붙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으언, 으를 살짝 여기다가 딱 조그맣게 써놔야지. 그래야 안 헷갈리지. 그렇죠. 자, 이건 그냥 앙이네요. 앙도 그냥 앙 이게 아니라 약간 좀 비음을 섞어서 네, 애교 떨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엉이 있죠. 얘도 이게 아니라 살짝 발음 해줘야죠. 그래야지 우리 이 발음이 그대로 나죠. 그렇죠. 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옹입니다. 근데 옹도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는 확실히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걸 오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오를 좀 약간 좀 제가 아까 그랬죠? 중간 발음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응 발음 넣는 거예요. 네. 물개 울듯이 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은, 앙, 그렇죠. 선생님 앞에 은 넣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실 수 있어요. 으언이나 으엉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을을 넣지 마시고 언을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씹듯이 이렇게 하세요. 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옹은 약간. 자, 그 다음에 비음모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음모라는 게 있습니다. 권자는 말권자고요. 설은 혀설자, 혀를 마는 음모, 혀를 말아서 내는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시면 돼요. 네. 이는 혼자 있으면 의어 발음이라 그랬죠. 음모 혼자 있으면 그 다음에 리을 얼이 들어가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발음은 그냥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쉽죠? 네. 끝. 자, 건설 음모.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음모들을 다 했어요. 음모들은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단음모부터 시작해서 한번 볼까요? 복음모도 있었고요. 자, 단음모. 단음모 6가지. 아, 우어, 이, 우, 으. 뭐 하나 안 했죠? 다시 한번. 아, 우어, 으어, 이, 우, 으. 그렇죠. 6가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다른 뭐 이제 우리가 음모를 다 한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사과 정도에 가면 결합음모가 나옵니다. 결합음모는 얘에서 막 이렇게 뭐 더 붙이고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단음모가 기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을 모르면 다른 음절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단음모 6가지는요. 웬만하면 외우세요. 뭐 어렵지도 않죠? 그냥 소리 그대로 내면 되고 뭐 이거하고 이하고 요거하고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지. 이거는 애 아니고 으어라는 거. 얘는 위 아니고 으 요거. 그쵸? 이제 요 발음들이 이제 각각의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긴 하죠. 근데 뭐 그것도 안 하고 외국어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쵸? 네. 좀 열심히 하시고 좀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발음 좀 철저히 지켜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늡니다. 크게 아, 우어, 이, 으어, 우, 으 이렇게 크게. 자, 그래서 복음모까지 했고요. 복음모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합해서 나온 거니까 계속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비음모나 건설음모는 그냥 받침 붙이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실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모, 그러니까 자음 부분을 배울 거예요. 자음을 배우면 이제 붙일 수 있겠죠?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음모의 마지막 결합 음모까지 하면 이제 이 병음 부분은 끝나는 거니까 너무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10시간, 15시간 할 수 없어요. 최대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각오하시고 좀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으로 발음 같은 경우는 마스터를 하고 안 가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 발음 못하겠어요 하면 계속 다시 들으세요. 알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첫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네, 재미없으셨으면 좀 여러분들이 막 오버하면서 좀 재밌게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운모하는 거는 조금 재미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성조 가면요. 좀 재밌어요. 왜냐면 틀리니까. 네,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성모할 때 다시 만나면 이거는 좀 잘 외우셔가지고 합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싱콜라, 再见.